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코치 법무법인참의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지난번에 약속해드린 대로 소송 생중계 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게 생중계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민사소송 1심 생중계라는 파일을 먼저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좋은데 그것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1심 판결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자전거로 아파트 옆에 있는 경사로를 내려오다가 경사로를 겹치게 이제 주차되어 있는 벤츠의 범퍼를 손상시키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사람은 넘어져서 이제 핸드폰 액정이 깨지고 이제 무릎이 조금 까진 그런 사건입니다. 일단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보시겠습니다. 1심 판결을 보면 이거는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 자체가 100만 원이 100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소 사건입니다. 그래서 판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610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고요. 그다음에 판결 이유는 원고 측 과실이 이제 10%가 있다. 왜냐하면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 구액을 일부 벗어났다. 그래서 10%다. 그리고 이제 피고가 상계 주장한 상해 관련 위자료, 다리가 까졌으니까 1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수리비 30만 7천 원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측 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아주 간단한 판결문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판결은 4월 23일 날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주문은 일단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고는 원고에게 75만 4천 원을 지급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이제 피고는 전부 다 항소를 했으니까. 그 다음 소송 총 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원고의 과실을 한 30%쯤으로 재판부가 보고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앞에 본 바와 같고, 인정사실도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휠체어 등이 지나다니는 길로 내려오다가 주차 구역을 일부 벗어나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자전거의 앞바퀴가 박았다. 근데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무슨 벤츠를 종이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물망이 깨지고 앞범퍼가 파손됐다 이런 사실 인정을 했는데 이건 사실 좀 과하게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을 보시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자전거 운행 미숙으로 벌어져 있던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과실이 피고에게 있다 이런 주장이고, 이제 제가 맡은 피고의 항변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 체인이 빠져서 불법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어서 피고의 과실이 없다. 있더라도 좀 상당히 적다 이런 내용이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고 휴대전화가 파손돼서 약 한 3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고, 그 다음에 다쳤으니까 정신적 위자료로 100만 원을 내놔라. 그 다음에 치료비는 한 15,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걸 내놔라는 것이니까 이거를 이제 과실 비율대로 상계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원고 차량의 앞 범퍼가 망가져서 교체해야 될 정도라면 그 소유는 물어주는 피고의 것이 되니까 범퍼를 피고에게 돌려주고 이 돈을 받아가라 이런 이제 항변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벤츠 중고 부품 이런 것으로 찾아보면 중고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보니까 평균적인 가격이 한 25만 원쯤 하는 것 같다. 이 돈은 빼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판단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앞에 1심과는 다르게 피고의 과실 비율을 70%쯤으로
보았습니다. 그건 이제 그 원고 차량이 그 주차구역선을 일부 벗어나 있는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런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이 상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인정할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대신에 그 앞에 과실 비율에서 반영을 해줬다, 이런 의미이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주장했던 이제 그 범퍼를 반환하고 돈을 받아가라, 이런 걸 동시이행 주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결국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른 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시들이고요. 그 동시이행에 대한 주장에 따르면 제가 이제 불만인 것이, 이 사건 그 범퍼가 잔존물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인정을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소송은 다시 상고를 했는데 중고 범퍼라는 것이 버젓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 범퍼는 어차피 중고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같은 차량에 장착을 한 다음에 도색은 새로 하기 때문에 저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대법원에 가서 다시 다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 70만 원 정도를 돌려줘라라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판단은 그 1심의 판단, 그냥 단순히 그 불법 수사돼 있다, 그 과실 비율이 10%다를 따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전향적인 판단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급 외제차의 경우에 약간의 기스만 나도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 가해를 가한 사람은 어떤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 막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 범퍼를 나에게 돌려다오 라고 주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대법원에 가서도 다시 한번 따질 생각이고, 그 다음에 왜 원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휴대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뭐 휴대폰을 사람이라면 다, 국민이라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식인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는 왜 인정을 하지 않았는지, 왜 보험사는 자기 마음대로 수리비를 책정하고 마음대로 그 부품을 가져다 폐기하고 그런 것들을 뭐 국가기관도 아님에도 인정을 하면서, 왜 피고의 경우에는 진단서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받은 기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따져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다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생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법무법인 참여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고치 참변 신변 신정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